요즘 심심치 않게 중학교, 고등학교 사춘기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트러블을 일으키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선생님들한테 욕설을 했다든지 폭언을 했다든지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뉴스들이 가끔 보이는데요. 내 아이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도 공부지만 학교에서 별 트러블 없이 예의 바르고 인성 좋은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부모로서 우리는 아이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런 모습을 가질지, 실제로 아이가 밖에 나가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가정에서의 모습만 보고 있기 때문에 잘 파악이 안 되는데요. 중학교 가기 전, 사춘기가 다가오기 전에 아이들한테 반드시 가르쳐 주었으면 하는, 꼭 몸에 익혔으면 하는 태도들이 있어서요. 오늘은 그걸 말씀드릴까 합니다. 중학교 사춘기가 되기 전 아이들한테 필요한 첫 번째는요. 예절입니다. 대화, 예절, 매너라고 할 수 있겠죠.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워낙 격이 없이 지내고 친구처럼 지내다 보니까 어른들에 대한 그런 애티튜드를 많이 못 배운 경우가 많아요. 실제적으로 어른들과 많이 대화할 기회도 없고요. 사람에 따라서 대화 매너를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모 이꼴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서 부모님처럼 선생님을 편안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중학교에 가서 다양한 과목의 선생님을 대하면서 언어 예절이나 대화 매너에서 트러블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중학교 가기 전에 어른들에 대한 대화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시고 연습을 해가면 좋겠고요. 또래들 사이에서의 대화 매너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이 없는 상황에서 자기들끼리 카톡 대화방을 개설해서 대화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서 A라는 친구의 뒷담을 했다던가 욕을 했다던가 하는 것들이 기록으로 다 남거든요. 그래서 A의 뒷담화를 B랑 같이 했으면 B가 여봐 얘가 이렇게 너 뒷담화했어 하고서는 그 자료를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하고 내가 그 분위기에 휘말려서 한마디 했던 것이 학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카톡방이나 대화방, 기록이 남는 공간에서는 남의 뒷담화를 하지 않고 남의 뒷말을 하지 않는 그런 매너를 반드시 익혀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일들로 해서 학폭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많은 트러블이 되고 있으니까요. 온라인상이나 기록이 남는 공간에서 대화 매너도 반드시 익혀가야지만 아이가 사춘기에서도 트러블 없이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아이가 갖춰야 될 매너 뭐가 있냐면요. 바로 습관입니다.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선행을 했어요. 학원에서 선행을 해서 내가 다 아는 내용이야. 그리고 초등학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수업을 듣다가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있거나 대놓고 자는 친구들이 초등부터 발생을 하거든요. 중학교에 가면 그런 학생들의 비율이 점차 늘어납니다. 아이가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왔다라고 부모는 생각하지만요. 그게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놓고 엎드려서 자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그걸 깨웠다가는 아이들과 트러블이 있고 아이들이 거기에서 욱하고 욕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사실 깨우기가 힘든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아이들이 잠을 자더라도 누군가 확실하게 아이들을 깨워서 공부를 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지금은 생활지도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거든요. 아이가 잠을 자더라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학교생활, 공부, 뭐든지 태도의 문제입니다. 내신을 잘 받으면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출제를 하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지만 내신을 잘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수업 시간에 자꾸 엎드려서 자거나 수업을 듣지 않거나 하게 된다면 제대로 된 성실성을 배울 수 없을 겁니다. 점수의 문제가 아니라 성실하게 무언가를 해서 자기가 이뤄내는 그런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태도를 갖지 못하고 난 다 아는데 선행했는데 하면서 다른 과목을 꺼내서 공부한다거나 다른 과목에 숙제를 한다거나 학원 공부를 한다거나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를 해서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집에 가서 바로 학원에 가고 학원 숙제를 하느라고 허덕이다 보니까 쉬는 시간이든 수업 시간이든 빈틈만 나면 학원 숙제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아이한테 과하게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아이의 성실성이나 태도 면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학교 공부에 충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등학교에 가면 절실히 느끼시겠지만 내신이라는 것이요. 학교 공부에 충실하느냐 안 하느냐 굉장히 그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요. 중학교 때부터 차근차근 절대 자지 않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연습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중학교 가기 전 초등부터 연습시켰으면 하는 태도 중에 하나가요. 바로 흔들리지 않는 습관입니다. 중학교에 와서 가장 안타까운 아이들의 모습이요. 바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친구, 또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지잖아요. 또래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를 그대로 본받으려고 합니다. 또래 사이에서 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제가 있게 행동해도 그대로 따라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왕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닌 것 같아도 아니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만 있어도 방관에 해당이 되거든요. 단톡방이나 어떤 학급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나는 이게 옳지 않아 라고 말을 하고 자기 의사를 표현한 다음에 그 방에서 나와야지만 자기가 학교폭력에 가담하지 않은 것이 되는데요. 아이들은 그것에 대한 개념이 약하죠. 그래서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다가 방관자 역할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도 그 분위기를 깨지 못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주관대로 행동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지 않으려면요, 자기 주관을 확실하게 갖고 자기 생각을 갖고 서 있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부류가 그런 친구들입니다. 정말 괜찮고 좋은 자양분을 갖고 있었던 친구인데 주변의 친구에 따라서 너무나도 많이 속절없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속상해 하시거든요. 저애까지 저럴 줄 몰랐다 라고 하는 모습까지 나타나는 걸 보면 정말 사춘기는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친구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나만의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친구가 좋으니까 그냥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태도를 길러주시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주셔야 돼요. 부모님과 이야기를 할 때도 부모님이 부당한 요구를 한다든지 비논리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부모니까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그냥 받아들여야지 라고 해서는 안 되고요. 그 부분은 부당하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반드시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부모가 아이를 친구처럼 대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부모가 아이를 이렇게 떠받들어서 키운다라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아이가 정당한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부모가 잘못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고쳐나가는 그런 분위기를 말하는 거죠. 그런 연습이 될 때 아이들도 자신의 주관을 갖고 친구 관계를 맺으면서 옳고 그른 것을 반드시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초등 때부터 이런 부분을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요, 관계를 맺는 연습입니다. 아이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굉장히 관계가 좁아졌어요. 실제적으로 나가서 많이 어울리고 그런 경험이 줄어들면서요, 내성적인 아이들은 사회성이 줄어들고요, 외향적인 아이들은 협력하는 힘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뭔가 모듬으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하는 연습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 기회를 억지로라도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래들의 관계를 통해서 협력하고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서로 협력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도움받고 내가 나은 부분을 도와주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회에 나가면 협력하지 않고선 살 수가 없잖아요. 자기 주장만 강하게 내세우고 다른 사람과 의견을 조율해가지 못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익히고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 운동이 아니라 함께하는 운동을 통해서 이런 협력을 키울 수 있겠죠. 이 부분에서 이 아이가 들어왔을 때 자기가 서포트를 하고 빠지고 이런 부분을 연습할 수 있고요. 논술이라든지 토의, 토론 같은 활동들을 통해서 함께 의견을 쳐가는 부분들을 연습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도 낯선 사람들과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프로젝트를 완성해가는 연습을 한다면 이런 능력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이 중학교에 가면 사춘기가 와서 더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기 전에 아이들의 뿌리를 단단하게 잡아주고 연습을 시켜줘야지만 아이들이 많이 흔들리지 않고 곧게 자기의 길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더 자신의 생각을 또렷하게 갖기 전에 제대로 된 인생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 보여줘야지만 사춘기에 덜 흔들리는 아이로 자랄 겁니다. 요즘에 선생님들과 아이들 트러블도 많지만요, 이것이 비단 선생님들과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 가정으로 아이들이 끌고 와서 가정에서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선생님들이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학교에서 계속 지도를 하는데 부모님이 손을 놓아버리는 중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정에서 학교에서 함께하고 같이 교육을 해서 협력을 해 나갈지만 아이 행동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도 나도 어쩔 수 없다라고 손을 놓아버리는 아이는 정말 어찌해야 될지 답이 보이질 않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니까요, 아이들이 덩치가 커지고 힘이 세져서 큰 반항으로 돌아오기 전에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태도들을 갖춰주시면 조금 더 바르고 인성이 좋은 아이로 자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요, 중학교 가기 전 반드시 가르쳐줘야 될 태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중학탐구생활입니다.